오늘도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다. 일전에 다짐한 적이 있지만 지난 3개월 이상을 작곡실에만 틀어박혀 있었더니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특히 눈의 피로도도 심하고 눈의 시력도 점점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 후로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산행을 하기로 작정을 했고, 오늘도 변함없이 토요일 날을 이용해서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는 중이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항상 삶이라는 게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크게 그 루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루가 계속 반복되지. 마치 각본에 짜여져 있는 듯이 어제 했던, 어제라는 하루의 행동 패턴과 루틴대로 오늘도 계속 대부분은 거의 반복되고 있어. 일주일 단위로 본다면 나 같은 경우도 지난주 토요일 날도 산행을 했으니까 똑같은 루틴이 반복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산행을 차비에서 여기까지 오기 전에 잠시 아키사 들려서 이펙터 연결잭 2개를 구매를 좀 했는데, 이유는 그 작곡을 위한 이펙터와 사운드 톤을 변화시키는 이펙터, 그리고 와우 페달, 딜레이, 이렇게 페달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이펙터 간에 연결할 잭이 일반 기타 쪽으로 연결하니까 손이 지저분한 것 같아서 짧은 걸로 2개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2개가 있었는데 좀 상태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일단 2개 정도 아껴다 들려서 챙겨 놓은 상태고, 어젠가도 살짝 바뀐 바가 있지만 작곡을 계속 더빙하면서 리듬 만들고 멜로디 만들다 보니까 이게 뭐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앰프 하나 가지고, 그것도 버스킹용 앰프인데, 앰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장된 오버드라이브는 없고, 오버드라이브도 있구나. 오버드라이브 개념엔 기능도 있고, 디스토션 개념의 기능도 있고, 클린톤 개념의 기능이 있긴 한데, 이제 각각 돌리면 전체 사운드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앰프 자체가, 내가 특정 클린톤 반주를 깔고 리듬을 깔았는데 거기에 디스토션을 입히려면은 앰프 자체 전체 소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이크 단자로 빼면은 또 이 작곡하기 위한 이펙터 그쪽으로 입력 단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음이 더빙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디스토션을 더빙하려면은 앰프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사운드가 출력되도록 하고 기타 톤만 디스토션으로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특별히 푸페달이든 뭐든 디스토션이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그 디스토션이 필요함을 느껴서 디스토션만 별도로 구매하자니 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클린톤도 써야 되고 뭐 등등 오버드라이버 같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2개를 같이 하자니 서로 궁합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쭉 알아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사운드를 낼 수 있는 두 개가 함께 내장된 이펙터가 있어서 그게 또 유명한 또 기타리스트가 추천도 하길래 그걸 생각 중인데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아서 나중에 생각하는 걸로 하고, 대략 한 50만원대인 것 같던데. 그래서 그 이펙터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은 구비를 해서 하면 그냥 그래 이래저래 작곡 작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반주 트랙을 좀 몇 개 만들면은 바로 혼자서도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는 지출하기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튼 그렇게 삶에 계속해서 똑같은 루틴 속에서 이제 반복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산행을 하기에 아침에 어제 새벽까지 또 뭔가 작업을 하다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좀 늦게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어제 작업하다가 만 거 사실은 아직 연습이지, 거기에 좀 멜로디를 좀 입혀보다가 지금 산행하기 위해서 채비에서 나와서 악기사 들렸다가 이제 오는 길인데, 이 패턴이 나 역시도 계속해서 똑같은 루틴이기 때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내 움직이는 반경 안에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인연들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런 이제 루틴들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내가 자주 들리는 악기 사장님이 뭐 안 계시다, 그러니까 같은 세상에 없다, 그럼 이 루틴이 깨지겠지. 내가 적어도 거의 사실은 사장님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나는 사실 20대부터 이용을 했었거든. 그때는 이제 그냥 일반 고객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 하겠지. 그리고 30대부터는 레슨도 하면서 제자들 악기도 많이 사주면서 이제 상당히 가까워졌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30년이 훌쩍 넘게, 한 35년 정도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루틴들이 이제 괜히 생긴 게 아니란 말이야. 물론 다른 악기사를 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동안 계속 거래를 해왔고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만 말해도 다 알아듣고, 또 내가 뭐가 필요해서 상의를 할 때 적절하게 어떤 제안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다른 악기사를 통해서는 어려울 거고, 그리고 내가 뭘 또 필요로 하는지, 내가 어떤 음악적 방향을 가지고 가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추천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서로 간에 이제 도움이 되고, 나 또한 또 필요 적재 적소에 그런 것들을 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인연의 끈들이 깨지면 이 루틴도 이제 변화가 되거나 깨지겠지.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또 다른 루틴을 깨지는 어떤 다른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나 역시 또 주겠지. 그렇다면 이게 좀 뭐 이상한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왜 경조사 같은 게 일어나면 서로 축하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데, 우린 또 뭐 그렇다고 그런 관계는 또 아니거든. 가족과 가족 간에 어떤 친밀함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개인적으로 음악이라는
악기를 이루고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한 이제 판매자 구매자 간의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뭐 서로 경주사를 축하한다든가 이루한다든가 이거는 조금 이제 본내적인 문제라서 결국 글쎄 그런 것들을 이루하고 축하해 주는 게 더 친밀한 관계인 건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인 건지 이런 것들을 솔직히 따지는 것 자체도 좀 의미가 없고 애매모호하고 서로 경주사를 축하하고 이루한다고 해서 사실상 결코 친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 비유를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서 웬만하면 그러지 않겠지만 과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자기가 어려워도 어떻게든 구해서 정말 자기 일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이런 금전적인 옛말에도 친구한테는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어. 그 말은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돈 빌려달라고 말하면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친구를 위해서 그냥 돈을 주라는 얘기지. 빌려주지 말라는 게 그 친구에게 냉정하게 도움을 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거든. 그 친구가 얼마나 그 친구도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고민을 많이 할 거야. 응? 돈을 빌려달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 고민 끝에 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절실해서 그렇게 꺼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보다는 그 친구를 정말 아끼는 친구라면은 그 친구가 그 고통 속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 속에서 좀 힘들어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걸 빌려줬다고 그런 금전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지 않을 생각으로 줘야 옳다는 얘기지. 과연 그런 관계가 사람마다 정말 그런 관계를 속에 있는 인연이 몇이나 될 것 같아. 그냥 막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어. 이래저래. 물론 내가 그렇다고 지금 악기사 사장님에 대해서 어떤 인연 관계를 따지고 묻자는 건 아니고 그냥 계속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거기에 속해 있는 인간관계들 뭐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다는 거야. 지난주에는 지금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지금 꽃들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네. 산에도. 아무튼 그렇다는 거야. 생각이 뭐 그냥 그래 저래. 요즘 나는 참 그 말을 하려고 한 거구나. 예전 같은 그런 반복된 루틴들이 굉장히 내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 매번 똑같은 삶이 좀 무료하게 느껴지고 삶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 내가 좀 현재의 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아무 생각이 없어. 언제부턴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 그냥 현재 최선을 다할 뿐이야. 자,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게 참 바보 같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것과는 다른 상태거든. 나는
생각은 흘러가는데 내버려 두되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고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도 그냥 나는 흘려보내고 있어. 왜냐? 나는 지금 산에 와 있거든. 그런 인간관계하고는 전혀 지금 이 순간에 상관이 없는 거거든. 나는 산에서 지금 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마음의 정화와 정신적 정화, 눈의 피로를 씻고 있어. 오직 그게 내가 집중할 현재의 순간이야. 저 리본이 원래 있었나? 어쨌든 생각이라는 것은 문득문득 그렇게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불현듯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 생각들이 나의 감정 상태를 좌지우지하고 심지어는 나의 감정 상태를 무너뜨려서 삶 전체에 영향이나 혹은 심지어는 방해까지 일으키기도 하고 해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로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즉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과거에 연연해 있거나 얽혀져 있고, 혹은 아직 다가오지도 않을 내일, 미래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추측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생각이지. 현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 생각이라는 건 현재는 생각보다는 그냥 느낌이고 행동이고 그 순간적 감정인 거야. 생각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지만 의미가 없는 거라는 얘기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치자. 그럼 어떤 파트너가 지금까지 정황을 보니 나에게 이익보다는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치자. 그럼 그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라는 얘기지. 과거에 집착해서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 현재 그 파트너와의 관계를 나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이익을 주기에 뭔가를 변화시키고 그를 느끼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집중한다면 그런 과거의 어떤 토대로 미래를 판단한다는 건 생각일 뿐이고, 현재에 그렇게 집중한다면 과거도 미래도 상관없이 변화되지 않고 바뀌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결국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근데 실상은 우리는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생각은 이런 모든 감정들의 방해, 그리고 나의 행동에 제약을 줄 뿐, 사실은 우리는 많은 생각과 그런 고민들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게 금전적인 관계든 어떤 거래적인 관계든 우리는 이익을 쫓아서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말이 길어졌네. 생각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둬라. 오직 나는 지금 산속에서 오늘 좀 날씨가 따뜻해서 좀 더운데 살짝 덥네.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네. 새소리를 들으며 잠시 쉬고 있어. 산에서 정상에 올라왔거든. 싸운 김밥 먹고 다음 2차 정상까지 갔다 올 생각인데, 갔다 와서 음식점 가서 뭐 한 끼는 제대로 챙겨 먹고, 김밥 한 줄 미리 싸달라고 해서 내일 일어나자마자 아침으로 먹고, 일단 또 작곡실에는 뭐 9시나 10시쯤 도착할 것 같고, 그때부터 한 새벽까지 또 뭔가에 계속해서 창작 놀이를 좀 해볼 생각이야. 그냥 난 놀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 누군가가 참 잘 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 노는 게 맞는 것 같아. 뭔가 심각하게 여기에 창작성을 부여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니까 그 또한 지치는 일이고, 뭔가를 바라게 되고 뭔가에 대해
집착이 되고 욕심이 생겨서 현재를 즐기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노는 게 맞는 것 같아. 오늘 참 말이 많다 너. 자, 그만 말은 그만하고 요점은 생각은 나를 생각은 나를 죽인다. 너무 심한 표현인가? 생각은 나를 죽인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네. 때문에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생각을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라. 생각은 나를 죽인다. 이상.